네, 반갑습니다. 대사랑TV의 대사랑입니다. 지난 시간에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시나 노래 가사를 저와 함께 적어보시면서 글씨 연습하시는 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리랑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라는 글을 같이 적어보면서 한글 정자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각 글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중에 사용되는 연습장은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또 연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연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연습장은 지금 보시는 것 같고요. 고정 댓글에 연결을 해 놓을 테니까 꼭 직접 다운 받으셔서 직접 써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를 먼저 우선 이 가로줄 노트에 연필로 한번 한글 정자체로 우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넘어간다. 네, 우선 이렇게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써보았습니다. 이 아리랑 글자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오늘은 고개로 넘어간다 이 글자 중에서 고로 오모음이 들어가고요. 에모음과 어모음 그리고 니은 받침이 들어간 글씨를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고개로 넘어간다의 고자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방한지에 고자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지는 이 세 칸이 한 글자라고 생각하고 오른쪽 두 번째 줄에 글자를 정렬시킨다는 기준으로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를 한번 써볼게요. 오나 음음이 있는 것은 이렇게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게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를 한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첫 자음의 크기가 항상 글자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글자 크기 해주시고요. 사실 고자가 상당히 좀 쓰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오자의 첫 번째 획의 위치에 따라서 글씨가 너무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기역은 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내리긋는 기역을 해주시고 기역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를 쓰는 경우 아니면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 이런 경우보다는 그냥 수치상으로 봤을 땐 기역이 시작하는 요 위치에서부터 온몸이 시작되는 게 참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모칸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고 이런 식으로 모음도 충분히 빼주시는 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바로 된 글씨를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모음 위치를 주의하시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로라는 글자가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 모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리을이 이렇게 첫 번째 자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를 쓰실 때보다는 조금 자음 위치를 조금 위에 놓는다 생각하고 조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리을을 쓰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몸을 충분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자음을 쓰실 때 이 간격과 간격을 조금 신경 쓰신다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좁아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역시 오는 이 글자의 중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대부분의 오 모음을 쓰실 때는 글자의 중간 위치에 오의 첫 번째 모음을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을 이렇게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로 글자를 네모칸에 적어볼게요. 이렇게 충분히 자음 모음을 연습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각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변형되면서 안 만나면서 한 글자를 이루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한글이 보통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만나서 한 글자를 이루기 때문에 항상 이 자음과 모음은 기본적으로 또 몸에 익히고 있어야 또 예쁜 글씨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정삼각형으로 대칭의 모양을 이룬다고 생각하시고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자음을 적어주시고 연결해서, 저는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저는 연결해서 쓰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고는 오 모음을 연결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적절한 위치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데, 로 같은 경우는 위에 자음과 오를 이렇게 연결해 줌으로 해서 보다 글씨가 좀 깔끔하게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해서 개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는 기읍과 에 모음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는 글자입니다. 아무래도 아, 어, 뭐 여 이런 것보다 에, 예 이런 것들이 이중 모음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중 모음을 쓸 때는 아무래도 일반 모음보다는 공간을 조금 더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개라는 글자를 요 네모칸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편에 글자를 정렬한다 라고 생각하고 개라는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이중 모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나 어를 쓰실 때보다는 개를 조금 반칸 정도? 이 정도 왼쪽에서 출발해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한번 적어 볼게요. 개. 기역은 이렇게 충분히 빼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같은 거 있는 게 아니고 쓰면서 적절히, 이번에 내리긋기가 조금 비뚤했는데 한 번 더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번 쓸 때마다 괜찮은 글자를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여기와 여기가 다른 점은 이 부분이 조금 더 붙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떨어뜨려서 자음과 모음을 좀 떨어뜨려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글자를 적고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적어볼까요? 이중모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번 이렇게 간격을 조절해 가면서 항상 오른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왼쪽에서 이렇게 공간을 적으면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네모칸 안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글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지면 그냥 이 방한지보다는 그냥 네모칸 안에 가운데 이렇게 편안하게 적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글자를 쪼개보면 이 정도 위치에 자음과 모음을 시작하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쪽 공간은 조금 붙어도 크게 상관없는데, 적당하게, 예를 들어 첫 번째 자음이 많이 표시나지 않지만 이렇게 좀 커지는 경우는 덩달아 이렇게 모음도 크게 해줘야 글자가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이 이루면서 괜찮은 모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 자음을 조금 생각보다 작게 쓴다는 생각으로 쓰시면 훨씬 더 모음으로 글자 크기를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네, 다음 넘어간다, 넘으로 넘이라는 글자를 적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네모 하나에 적어 볼까요? 넘. 니은 모음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꺾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 디귿보다는 니은이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 더 눕혀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이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더 보여드려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바로 내려오는 것보다 약간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또 받침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위에 모음과 받침이 붙어 있고 거의 붙어서 써서 이런 삼각형을 유지하려고 신경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사이가 벌어지면 글자가 또 커지면서 구성이 별로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 해볼까요? 역시 이 정도에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괜찮은 모양의 글씨가 됩니다. 한 번 더 적고 다른 글자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받침이 있는 글자는 이런 식으로 모음과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첫 번째 자음과 두 번째 받침 모음의 크기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라는 글자를 써볼게요. 이응은 언제나 동그랗게 쓰시는 게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쓰고요. 어도 마찬가지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 획이 출발하기 쉽게 그냥 이응의 오른쪽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올라가면서 적어주면서 어라는 글씨를 씁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훨씬 더 모양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 간격은 각자 알아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어지면 아무래도 조금 퍼지게 되죠. 항상 글자 모양을 생각하시면서 이 첫 번째 모음의 길이를 조절하면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와 이렇게 연결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방한지에 쓰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모음인 경우는 첫 번째 자음이 3등분의 첫 번째 라인의 중간 정도, 약간 왼쪽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올려서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요. 저는 상대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음이 약간 올라가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다 에서 간, 니은 받침이네요. 개인적으로 좀 어렵게 생각한 받침이 디귿 받침, 니은 받침인데요. 우선 간이라는 글자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기억을 써주시고 짧게 끝내주시고, 이렇게 조금 습관상 저는 좀 이렇게 길게 빼는 편인데 이렇게 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받침이 어떻게 들어가나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니은 받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글씨는 크게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떨어뜨리는 것을 조금 더 싫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짧게 끝내고 이렇게 이런 것이보다는 저는 이왕이면 쓰실 때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나타나도 크게 상관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쓰면 더 글씨 쓰는 속도나 글씨 진행이 더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빼주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간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안지에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 자음주시 잘 찾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빼주시고 니은 받침 이런 식으로 확실히 조금 방안지다 쓰니까 조금 기준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글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변형을 주시면서 이런 기억도 한번 써보셔도 되겠네요. 변형을 주시면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글자를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제가 필사를 하거나 여러 문장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글자가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라는 글자는 정말 많이 써봐서 좀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쓰는 글자는 좀 쉽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많이 쓰다 보면 연습량이 늘어나고 손에 익기 때문에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라는 글자도 아까 중에 니은 설명보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약간 안으로 들어와서 바깥으로 빠진 느낌으로, 그리고 이 삼각형을 유지하시면서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귿을 조금 더 작게 적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도 이런 공간들을 적절하게, 제가 적절하게 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 게, 또 어떤 분은 조금 붙어서 쓰는 게 더 이쁘다라고 하시는 분도 이렇게 이런 상대적으로 좀 긴 모양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전에 쓴 것보다는 약간 떨어뜨려서 쓰셔도 되고요. 이 R을 쓰실 때 저는 기준이 항상 두 번째 이 모음의 중간에 아나의 짧은 획을 쓰고 있는데, 이 위치도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한 번씩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서예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쪽 밑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리랑 저희 민요 가사 중에 두 번째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라는 글을 가지고 저희가 방안지와 한 글자씩 이렇게 조금 상세 설명을 추가하면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꼭 이 연습장 고정 댓글이 있으니까요, 다운 받으셔서 직접 한번 써보시고 이런 식으로 쭉 가로 노트에도 충분히 쓰시는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라는 글자로 또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사랑TV의 대사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